이번에는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건영입니다. 네. 혹시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일단 그럼 저 똑같이 한번 좀 일단 가장 먼저 제기했던 문제가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는데요. 네.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우선 몸이 많이 좀 아프든지 불편하든지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후보자께서 유감 표명을 했고요. 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김기현 의원 등 미래통합당의 문제 제기에는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병무청에서는 이미 충분히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가기관인 병무청의 검사 내용을 확인하고도 네.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좀 트집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의원은 병무청에 있는 자료는 CT 자료밖에 없고 네. 그걸로는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장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 병무청에서 국가기관인 병무청에서 2014년 4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내용 소견서에 보면 의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본인이 이 병을 원해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 재촬영했으나 결국 면제다. 라는 식으로 적혀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다 제출이 돼 있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병무청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의 병역 면탈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게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내에서 두 번이나. 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면제를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것도 들고 오토바이도 타고 했는데 이런 정황하고 지금 이 판정 사유하고가 이게 좀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거운 것을 든다라는 말씀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일단 후보자 아드님이 들었던 거는 빈통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들었던 겁니다. 담겨있는 물인지 맥주인지 담겨있던 걸 두 사람이 같이 들었는데 그 들었던 통의 크기도 어제 현장에서 다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당 의원님께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트집 잡기 망신주기용으로 계속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자신들이 볼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자료 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이거는 청문회 본인의 정신을 좀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더 제출이 여지도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이 어제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사상 전형을 거론한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좀 사실 슬픈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말 수준 낮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생각을. 사상 검증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상 겨냥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겨냥이라는 말은 기계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해도 과거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이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사상 겨냥을 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건 전형적인 색깔론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거 우리가 했던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태영호 의원의 히스토리를 언급을 하면서 사상 전형이라는 어떤 이 단어에 어떤 주목할 게 아니라 질문을 했던 그 취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요.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태영호 의원께서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2, 3급 수준의 중간 공무원이었던 거고요. 태영호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듯이 이인영 후보자도 대한민국의 사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인영 후보를 뽑았던 구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고요.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 혹시 뭐 청문회 어제 끝나고 나서라도 어제 이제 그 네. 사상자형 질의 때문에 상당히 격한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태용호 의원이나 어떤 이인영 후보자 간에 바로 이 네. 사상전형 질문과 응답에 관련해서 뭐 청문회 끝나고 나서 뭐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스위스 유학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 어제 의원님께서 그 이 스위스 해당 학교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고 여기엔 특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냥 그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교수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일축을 하던데요. 이래서 좀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후보자의 아드님 유학 관련해서는 청문회 전에 여러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어제 청문회장에서는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질의가 없었습니다. 방금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건 자료 요청을 한 것뿐이지 예. 질의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어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정리된 게 아니라요. 애초부터 무리한 흠집내기였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해당 학교의 담당 교수님하고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예. 핵심은 편입 과정에서 부적이나 특혜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는 3명의 교수가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그 학생의 부친이 네.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으면 질문이라도 하셨어야죠. 질문 자체를 안 하신 건 네. 아예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똑같은 이인영 후보자 어떤 장관으로서 어떤 업무 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준비 정도를 보면 모든 면에서 적합한 인사라는 것을 보여준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소리는 요란했지만 결정적 한 방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고요. 네. 특히 통일 정책에 대한 주요한 과제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제 증명이 됐고요. 네. 아울러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현안 해결 능력 등을 볼 때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 개인을 넘어서 이번에 개편된 외교 안보 라인을 보면 결국은 친북 아니냐. 여기에는 또 대북 송금의 주역까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던데요. 전형적인 색깔론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의원님들. 네네. 그런 분들을 친북으로 모는 게 그 쌍팔년도식 그 네. 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고의 어떤 그 논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당연히 그렇고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협치 인사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고요. 네.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이인영 후보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다음 주에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에서의 제일 타깃은 박지원 후보자다. 이런 보도는 뭔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자, 네.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우선 타겟을 좀 잘못 설정한 것 같고요. 네. 뭐 청문회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빌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을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박지원 후보자 내정자를 설정한 건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좀 약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뭐 학력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제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보세요? 네, 박지원 후보자께서 명쾌하게 입장을 내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연결한 김에 또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인영 후보자가 청문회 있기 전에 물물 교환 어떤 그 구상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 맥주하고 남한쌀을 교환하는 거. 네.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세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은 좀 두고요. 네. 우선 그 아이디어 자체는 나름 참신하고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착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네. 주무장관, 만약 장관이 된다면 주무장관으로서 낼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상황이 아이디어가 부재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협상의 교착 그리고 북한의 선미훈남 전략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런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 이 3축이 제대로 풀려갈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적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교착 국면의 터닝 포인트는 8월을 넘어가면서 한미 연합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당장은 눈앞에 닥친 중요한 계기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